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사용하던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센터백 파트너의 안정화입니다. 김민재 짝을 항상 찾고 있었는데 홍명보 체제 아래서 그 짝이 조유민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경기할 땐 아무래도 박용우가 내려오면서 센터백들의 빌드업을 보조했고 좌우 풀백인 서령우와 이명재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이강인과 손흥민이 안쪽으로 좁혀주는 그런 실제 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가끔가다 사이드에서 공을 받아줄 때도 있었지만 이강인은 확실하게 안쪽에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사용됐죠. 쿠웨이트는 수비 라인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을 잡고 있으면 위쪽에서 대인마크를 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슬금슬금 라인을 올려서 전체적인 선수들의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는 미들블럭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 같은 선수를 사이드에 고정시키면서 언제든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볼음반이 좋은 이강인 같은 선수가 공을 가지고 중앙에서 움직일 때 손흥민이 한 번에 뒷공간을 띄워주고 그때 이강인이 패스를 한 번에 넣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굳이 짧은 빌드업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패스를 해봤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골은 꽤나 빨리 터집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빌드업 상황에서 박용우가 묶였을 땐 황인범이 가끔씩 내려와 주거든요. 지금 박용우가 거의 2명의 선수에게 묶였고 황인범이 내려와 주면서 4명의 최후방 수비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앞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면서 비어있는 황인범에게 공을 주고요. 황인범은 넓은 공간을 부여받게 되죠. 상대는 박용우에게 너무 많은 숫자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굳이 짧은 패스로 가려 하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다이렉트한 패스도 노려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황인범이 꽤나 먼 거리에서 가운데 쪽 뛰어가는 오세훈에게 크로스. 오세훈이 이걸 환상적인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이 장면은 일단 황인범의 크로스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 거리지만 아주 좋은 속도, 아주 좋은 궤적으로 크로스가 날아갔고 오세훈의 헤더 역시 절대 쉽지 않은 헤더인데 이걸 본인의 장점인 제공권을 살려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의 첫 골의 중요성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전반 10분도 되기 전에 선제골이란 의미는 쿠웨이트를 마냥 내려앉게 만들 수 없고 그건 우리가 경기를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로부터 7분 뒤 우리나라의 환상적인 두 번째 득점이 터지는데요. 쿠웨이트는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를 섞어서 하는 것 같았고 지금 장면에서 가까이 있는 선수에게 한 명씩 붙어 있는데 그 사이 공간을 박용우가 빠르게 찔러줍니다. 이명재는 박용우의 움직임에 응해주고요. 박용우, 황인범, 이재성의 빠른 타이밍에 3자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성의 다이렉트 패스가 너무 놀라웠는데요.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앞쪽에 있는 오세훈에게 내주고 오세훈이 넘어지면서 이재성에게 다시 리턴을 줍니다. 여기서 이재성이 잡지 않고 오른발로 몸을 열면서 바로 앞쪽으로 다이렉트 패스를 준 게 우리에게 타이밍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성이 여기서 또 잡지 않고 왼발로 바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손흥민은 이 흐름을 살려서 안쪽에서 페널티 파울을 얻어내고요. 깔끔한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2대0으로 만든 손흥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두 번째 장면은 지공 상황에서 중앙을 무너뜨리는 패스 플레이가 있었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상대와의 체급차를 확실히 보여주는 득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방과 체급차가 날 때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앞쪽에서 강한 압박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압박을 짧은 패스로 빠져나가려면 상대 수비의 발밑까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면 수비수가 압박을 빠져나올 만큼 발밑이 좋은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위쪽에서 공을 탈취했고 다시 공을 돌리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식으로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과정에서도 우리가 상대를 확실히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수비 위치가 잘못됐어요. 보통은 4-4-2 수비를 유지하는데 최후방 수비수 중에 한 명이 앞쪽으로 딸려 나오면서 공간이 크게 비어버립니다. 거기로 서령우가 뛰어가고 박용우가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런 상대의 어설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시간 끌리고 비기고 이러는 건데 어쨌든 쉬지 않고 공략했다는 게 우리가 쿠웨이트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만들었죠. 또 이 서령우가 가운데 쪽으로 주고 가운데 쪽에서 한 번에 또 손흥민 쪽으로 반대 전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좌우 중심을 흔드는 것 역시 상대방의 수비 대응을 깨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반을 2대0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쿠웨이트는 우리와 확실히 체급 차이가 난다고 느껴졌던 게 전방 압박 체계가 완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후반전에도 쿠웨이트가 막 우리
우리나라를 압박하러 밀고 올라오다가 이 압박이 되지 않자 다시 뒤로 무르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수비 대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서령우 쪽 패스기를 한 번에 허용합니다. 그리고 서령우는 이렇게 한 번에 크로스를 올릴 정도의 타이밍까지 나오죠. 이렇게 쿠웨이트의 수비 집중력이 아쉬워지면서 우리나라가 더 달아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현실과 달랐죠. 우리나라가 상대 스로인을 막기 위해서 높은 위치까지 많은 선수들을 올려두고 있었고, 여기서 쿠웨이트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스로인을 끊고 역습을 나갑니다. 우리도 지금 화면상 7명이 앞쪽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 3명의 수비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쿠웨이트는 3자 패스를 연결하면서 침착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공을 안쪽까지 끌고 와서 우리 수비 뒷공간으로 한 번에 로빙 패스, 그리고 이 공을 잡아놓고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때리면서 우리의 골문을 흔듭니다. 쿠웨이트가 경기를 2대1로 만듭니다. 경기 분위기를 아주 묘하게 만들 수 있는 득점이었죠. 이건 1차적으로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뺏긴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의 역습 전환 속도가 너무 좋았고 마무리 퀄리티까지 상대팀이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동점골이라도 먹히게 된다면 경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리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왼쪽 라인에 크게 변화를 줍니다. 관리가 필요했던 손흥민 그리고 이명재를 빼고 이태석과 배준호, 젊은 피로 왼쪽에 활기를 줘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바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만든 세 번째 골 역시 아래서부터 아주 잘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략했습니다. 한쪽에 쿠웨이트 수비를 몰아놓고 시야가 열려있는 선수에게, 그리고 황인범이 이 공을 반대쪽 서령우에게 오픈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쿠웨이트는 10명의 선수가 한 번에 수비 대형을 이동하게 되었고, 이는 쿠웨이트 수비진의 불안정성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여기서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지만 황인범이 이재성과 2대1 패스를 하면서 빠져나가고요. 완전히 수비를 떨쳐낸 황인범이 안쪽 뛰는 배준호를 봐주고 그쪽으로 왼발 깔끔한 패스. 근데 이 왼발의 패스의 정확도 그리고 강도가 정말 미쳤습니다. 공격수들이 딱 좋아할 패스죠. 그리고 배준호가 여기서 공을 잡고 바로 왼발 슈팅할 수도 있었는데 공만 뒤쪽으로 툭 쳐놓으면서 상대를 지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배준호가 연령별 대표팀 대회 같은 데 나갈 때 보면 접기로 득점하는 장면이 많은데 이건 역시 배준호의 장점을 살린 장면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슈팅할 때 또 한 번 배준호의 재치에 놀랐는데요. 보통 오른발잡이면 이렇게 먼 쪽 골대를 노리지만 배준호는 역으로 상대 심리를 이용해서 니어포스트 슈팅을 합니다. 이건 역시 접기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 이만큼 여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이렇게 3대1로 마무리되었고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월드컵 예선에서 처음 팔레스타인에게 한 번 비기고 4연승을 완성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구 자체만 봤을 때는 확실히 안정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전 센터백 라인의 고정, 이런 것들도 경기력에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겠고요. 또 손흥민, 이재성 같은 베테랑에 황인범, 김민재 같은 중간 라인이 밸런스를 잡아주고 이강인, 배준호 이런 어린 선수들 역시 제 몫을 해주면서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순위를 보시면 2위인 요르단과 5점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총 10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함으로 이 기세로 계속한다면 우리나라가 조기에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우리나라, 과연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